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써볼 자기소개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고정 댓글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이번 채용 보시면요, 자기소개서 적부입니다. 정량평가로 서류 합격자 선정을 하니까 우리는 면접을 대비해서 그거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지원하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면접 순서가 보통 수험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뒤쪽 안 좋다고, 마지막 쪽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너무 힘 주지 마시고 빨리 작성해서 우리 한번 제출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항목, 자,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바, 뭐 이거는 입사후 포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보던 지원 동기하고 입사후 포부입니다. 요거 적는 거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경영 이해하고 업무 이해 평가하는 건데, 뭐 조직의 목표, 핵심 가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가, 지원 직무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런 거죠. 조직의 목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원한 직무에 지원한 직무가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뭐, 조직의 발전 방향 및 미션에 알맞은 목표 설정.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목표와 당신의 목표가 같습니까?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기 전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비전 뭐 이런 거 그리고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목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경영 목표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 있는 이제 경영 목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업무를 한다. 그래서 요 업무, 요 직무 수행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목표하고 연결을 좀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직무의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정도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요걸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작성 플롯에 따라서 제가 제시드리는 작성 플롯에 따라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갈씩 첫 번째 문장으로는 저는 교통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제가 지원한 직무에 맞게 역량 개발을 해와서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혹은 저는 교통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 기관에 지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요런 맥락으로 두 가지 문장을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산업에 관련해서 대외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다면은 관심이 높아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교통산업에 대해서 뭐 관련해서 대외 활동 한 게 없다, 아니면 너무 적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지원 직무에 대해서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고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억지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외 활동 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무에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직무 역량을 어떤 걸 개발해왔고 뭐 이력서에 있는 걸 주저리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신 있는 거 한 두 개 적고요. 그래서 요 역량을 바탕으로 제가 업무 중에서 제가 지원한 직무의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무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회계 부분에 강점이 있다 이러면은 뭐 재무 관리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물어봤잖아요. 질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목표 부분 들어갑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의 목표와 같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 뭐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100%의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여하는 게 목표고, 내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조직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량 개발 계획을 갖다가 그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계획입니다. 짧게 적어야 돼요. 글자 수가 이제 적잖아요. 그래서 짧게 적고 뭐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 역량을 개발한 후에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시 보시면요. 자, 이런 맥락입니다. 뭐 지원 동기 이상한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지원했다. 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요. 그래서 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 프로필도 보고요. 맞죠? SNS도 들어가 보고 우리는 관심이 있으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어서 한 행동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찰청 청소년 교통문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뭐 견학 프로그램도 참여한 적이 있다. 채용 설명회도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관련한 대외 활동 큰 게 아니더라도요. 관련한 교통과 관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한 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지요. 이렇게 증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교통산업 분야의 이제 행정직,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것으로 지원 동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지원한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제시하시고 억지긴 하지만 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 분야 있죠. 사업 분야 중 하나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역량들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원 동기 부분은 끝냈으니까 이제 목표 부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한 다음에 기관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관의 경영 목표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시고요. 지금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부분하고 지원 동기 부분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는 무조건 엔터를 치십시오. 엔터를 쳐가지고 새로운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쓴 다음에 역량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준비 중인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격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매월에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역량개발 계획이 구체적이 되려고 하면요. 자격증 따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격증 수험서 사시죠? 수험서에 보시게 되면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 목차가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직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적으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고 평가를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평가 결과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역량 키우니까 당연히 전문가로 성장할 거고 목표 기여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1번이었고요. 바로 2번 갑니다. 이견을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게 갈등 관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상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인관계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또 목표를 달성했다. 와, 이거 환장할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자원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인관계와 자원관리의 콜라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백하게 이건 잘못 설계된 문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각성하라. 왜 그러냐면요. 이게 평가 원래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출제를 할 때요. 평가 의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평가하는 평가위원들도 빠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구조화된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래놓고 뭐 팀워크만 평가하거나 자원관리만 평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도를 알 수 없는 지금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견을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거는 이제 협상 능력이나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이건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의 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는 팀워크이겠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경험. 이거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이걸로 뭘 평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제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이게 의도가 면접 시 참고할 거라면 더더욱 이렇게 짬뽕 문항으로 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예상하는 거는요, 이 리더십에 가까운 이제 내용 전개가 리더십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체적 스토리 라인을 팀에 좋은 영향력을 줘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솔선수범해서 목표의 달성에 기여했다,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들을 규합시키고 동기부여하여서 목표를 달성한 사례. 동기부여라는 게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원들을 응원해서, 우리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사기를 붙들어서 팀의 목표를 이끌어냈던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와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더십으로 글을 쭉 적어 놓은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자원관리나 팀워크 능력을 한 스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외부 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사례, 요건 이제 팀워크고 요건 자원관리죠. 요걸 한 스푼씩 넣어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잘못 설계된 문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플롯을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팀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리더십, 자원관리, 팀워크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역량 다 적어줄게,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팀의 상황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팀의 목표는 이거였고 이견은 어떤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상황 설명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동기부여했고요, 소통 활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배치했고 부족한 자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팀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조금씩 한 스푼씩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후에 무엇을 느꼈고 이 느낀 점을 입사 후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들어갈 내용이 많아요. 자, 이 미션을 제가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겁니다. 갈등의 발생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이견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해서 해결했다,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진행 중에서 팀원들을 규합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원 확보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팀워크, 자원관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리더십, 요거 다 말해줄게 지금부터, 두 가지씩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제 상황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상황 설명은 팀의 목표는 이런 거였고, 서포터즈 30명 모집, 그 다음에 팀에서 이제 6인 1팀으로 역할을 배정했다. 그러니까 6인 1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을 담당했는데, 자, 오프라인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 설명까지 하는 거죠. 왜 이견이 들어갔는지, 왜 이견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예시는 캠페인 장소를 놓고 팀원들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한 장소가 있었고 효과적인 장소가 있었는데 둘 중 뭘 할지 이견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 오간 상황, 이견이라는 건 의견 차이죠. 의견 차이. 그래서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자, 일단 의견을 한 대 모았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청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자기소개서가 평가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견 차이를 해결할 때요, 너의 의견도 맞아, 너의 의견도 맞아, 이렇게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회사 생활이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팀의 좋은 방향,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의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소가 더 좋은지 팀원한테 되물었다,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효과적인, 우리가 편한 거 말고 효과적인 거 장소를 선택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아니, 그러면 장소 세팅하는데 힘들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팀의 좋은 방향으로 이견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자원을 내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팀워크도 나오고 리더십도 나오고 이런데요, 팀워크 능력 정도만, 그러니까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던 경험 정도만 쭉 서술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평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원 관리도 넣고 팀워크도 넣고 뭐 갈등 관리 넣고 협상 넣고 리더십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이 되게 믿기 어려운 글이 됩니다. 맞죠? 되게 부자연스러운 글이 돼요. 그래서 팀워크 능력으로만 그냥 그 팀의 목표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충해서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 기여한 경험, 요 정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상적인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로, 완벽한 사례로, 불안이 해소되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으로 팀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팀워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드린 거는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저런 사례가 거의 없죠, 맞죠? 이상적인 사례, 제가 말씀드린 이상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적는 건데, 없다면은 그냥 팀워크 사례로 적으십시오. 팀워크 사례로 적으셔도 돼요. 이게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은, 다음 채용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분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 평가로 바뀐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다 넣어야 되겠죠. 억지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자, 항목 3번 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죠. 지금 4차 산업혁명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나오면서 도로공사가 지금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보죠. 추진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또는 향후 습득할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요, 디지털 역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디지털 역량을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디지털 역량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 관련된 이제 역량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데이터죠, 맞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디지털 관련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평가하는 거죠. 작성 전략은요, 일단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 내용에서요, 디지털 관련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행정직이죠. 행정직 보시면은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수립 요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아마 도로 관련해서 통계 같은 걸 하겠죠. 왜냐하면 필요 지식에 보면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도로와 관련된 통계 자료 이런 것들도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지식이나 태도나 기술이나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을 일단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는데, 도로교통공사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셨으면 알겠지만 쓸모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셨다면은 이 한국도로공사 산하에 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라는 연구원. 여기 홈페이지만 가도 지금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ICT 분야에 얼마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내가 가진 디지털 역량 혹은 내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개발할 디지털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보이죠? 지금 로고가 똑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연구개발 딱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오픈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 뭐 하고 있고요. 응복합센터. 이게 지금 뭐냐면 주요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완료된 거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벌써 이제 2021년도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열어보시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전략도 괜찮겠죠. 기존에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와 이거에 플러스해서 혹은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 과제. 수행 과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연구 기간 지금 2023년도까지 되는 거. 지금 보시면은 다 ICT입니다. 분야 선택을 주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ICT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디지털이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와 관련된 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으로 뭐 데이터면은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은 데이터 관련해서 맞죠? 그래서 꼭 이제 요게 뭐 완전 도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정보 보호 관리 수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ESG로 치면 G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해야 되고 보안 체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만약에 법학적 지식 같은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정말 없다면 어떻게든 연결시켜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디지털인데 데이터 교육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학과가 이제 그 관련 학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외부 교육도 많이 받죠. 외부 교육도 많이 받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뭐 90%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관련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 수집이나 자료 생성이나 분류 이런 거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OA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걸 잘할 수 있다. 요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럼 면접 가서 이 부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디지털 역량 그 강화와 그 다음에 디지털 관련한 게 우리 기관의 목표인데 당신은 디지털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럼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약점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외부 교육, 그러니까 뭐 8시간짜리 온라인 교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교육들을 몇 개 들어 놓으시면요. 면접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면접 때? 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류 접수했을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 교육료 저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항목을 보고 부족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면접 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역전하십시오. 자, 그래서 작성풀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여러분들 선택하셨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국도로공사의 목표, 미션, 뭐 얻을 수 있는 편익 같은 걸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 근데 연구 자료 보시면요. 교통연구원의 연구 자료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할 역량은 어떤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으로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해서 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요게 힘들 거예요. 사업 선택하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머리 짬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연구원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한국도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경영 목표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요게 목표지 않느냐? 그럼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물어봅니다. 자, 요거 어디서 적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죠. 챗GPT.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챗GPT한테 한국도로공사가 왜 한국형 도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챗GPT가 친절하게 요와 비슷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분야 선택하시고 왜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면 챗GPT가 어떻게든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우리 머리 아플 필요 없이 말을 해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저는 좀 길게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이제 요 사업 방향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발 예정이다 혹은 취득 중에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능력 바탕으로 해서 요거 경영 목표 기여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항목 4번 가겠습니다. 뭐 새로운 방식 딱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평가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좀 바뀝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였거나 타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 및 활용해 본 경험.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창의적 사고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는데, 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이제 게 상이고, 그 다음에 타인의 기술, 그러니까 타인의 아이디어, 기존의 방식을 응용 또는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중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로 답변하시면 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NCS 기준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응용한 걸로 한다면은 중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 쓰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프로세스가 있죠. 진행 프로세스. 처음에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대안 제시에 조금 힘을 실어 가지고 분량을 많이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획기적이고 어마어마한 대안이 아니에요. 기존의 해결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해결 방식의 고안이 창의적 대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창의적 대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만 설문조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하니까 굉장히 처리가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다. 구글 폼을 활용해서. 이거 창의적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그 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는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영어 듣기를 했어요. 영어 듣기를 했는데 뭐 이제 노트북을 놓고 이제 다 같이 한 번씩 같이 들으면서 이제 영어 듣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더라. 예를 들면은 이제 영어 듣기가 힘들 때는 입모양이 나오는 이제 영어 화면까지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일단은 연습을 해봤다. 이게 새로운 대안이죠, 맞죠? 이런 식의 대안, 조금 더 효율적인 대안. 뭐 이게 효율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고안한 사례를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제 타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봤다. 이것도 면접 때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다른 친구가 더 좋은 아이디어, 팀의 입장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안을 밀었고, 그리고 그 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사례로 가셔도 됩니다. 면접 때는 되게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평가 받는 이제 상평가 기준으로 작성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저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효율성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인식 했고요.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적극적 문제인식이란 건 뭐냐면, 아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인식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문제인식 했습니다.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적으시면은 면접 때 아무래도 티가 나기 때문에 있는 사례를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원인 분석이죠. 원인 분석은 객관적 자료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 판단해보고, 아니면 자료 좀 수집해보니까, 자료 수집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의견,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원인이더라.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 생각했다, 추론했다. 이렇게 가는 것도 객관적 자료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분석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고려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 대안, 새로운 방식,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잘 됐다. 해결이 잘 됐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뭐 교내 동아리 활동 시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서 성과를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나는 문제 해결 능력 상에 이제 해당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요런 게 좋은 사례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인식을 달리하는 거 아니면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그냥 문제인식 어떤 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담백하게 적어도 됩니다. 요 항목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대안 제시 부분을 명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은 객관적으로 그래서 학우들한테 물어봤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노력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이 어떤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글자 수에 비해서 되게 길게 적었죠.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은 글자 수가 모자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해야 되겠죠. 대안 제시에서 어떤 거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존에는 어떤 방법을 썼는데 나는 이 방식을 제안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캠페인을 했는데 아니 지금 온라인 시대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만약에 남의 의견을 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의견을 쓴 것 같으면은 여기 앞에 내용에서 남의 의견을 갖다가 더 좋은 팀에 더 좋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팀에 여기 이 부분에서 대안 제시 부분에서 팀에 좋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그 의견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안이 선택돼서 진행이 되게 됐고 어떤 성과가 났습니다. 성과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량적인 성과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면 좀 더 좋죠.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항목 5번이고요. 조직에서 맡았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또 짬뽕이에요. 여기 진짜 힘듭니다. 해당 조직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 채용 대행사가 만약에 이 항목을 설계를 했다면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좀 하이브리드죠. 이게 맡은 바 업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수행한다. 이거는 직업윤리잖아요. 책임감을 평가하려면 책임감을 평가해야죠. 근데 이거 체제 구조 특성을 이해하겠다.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거는요. 조직 이해입니다. 체제 이해. 조직의 규정이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건데 도대체 직업윤리하고 체제 이해하고 무슨 콜라보인지 저는 이런 콜라보 처음 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저도 채용을 하지만은 이런 항목의 설계는 누가 했는지 각성하십시오. 힘들어요. 저희는 적으라면 적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자, 일단은 평가 지표대로 답변하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에서도 원래 보통 직업윤리 항목이 잘 활용되진 않아요. 잘 활용되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책임감 가지고 있습니까? 성실합니까? 뭐 이런 거.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책임감이란 건 이거죠. 역할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수행했다.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하고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조직의 규정 및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이 부분 상황 설명할 때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게 이제 플롯이 자연스럽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넣으라니까 넣어야죠. 이런 사례를 가진 사람이 있을런지. 이게 면접 때 쓰일 거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 사례만 적으셔도 사실 이게 책임감이랑 조직 이해, 이게 체제 이해랑 어떻게 콜라보를 합니까, 이게? 사람이 있을 법한 사례를 물어봐야죠.
아, 대단합니다. 도로공사.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자기소개서 공략하면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맞죠? 어, 기광을 한 번씩 까긴 했어도, 맞죠? 중간에 뭐 한 번 정도 까긴 했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까긴 힘든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적으라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과 조직의 체제하고 규정 이해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생각할수록 좀 열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역할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수행하였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 파트타임 근무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란 용어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근무 당시에 인력 부족으로 역할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역할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규모가 크고 뭐 3명 이상 근무해야 됐는데, 이게 체제라는 게 인력적 특성, 뭐 기업의 특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학기가 생기고 결혼이 생기면서 이제 일정 기간 저를 포함한 2인이 근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요건 진짜 억지로 끼워넣은 거죠. 일단 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편의점의 목표나 특성을 살펴보니까 매장이 운영이 잘 되는 이유는 진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질 높은 조리 음식에 제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 경쟁력이었다. 요런 것 정도 적으면 되겠죠. 근데 결혼에 발생했으니까 이게 뭐 3명으로 돌아가던 게 2명이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진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조리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와, 이거 큰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 나의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나의 재화와 노력을 투자를 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 내 역할을 다 하려고 했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 역할을 다 했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는 거죠. 결과가 좋게 났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뭐 조직의 목표와 특성을 이해하면서 근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혹은 아니면은 이제 어려운 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거, 책임감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내용을 써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텐션이 좀 떨어졌죠.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이게 어차피 서류 평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항목 예상 평가 지표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적는 게 이상적이다. 근데 면접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적으면은 이게 평가 지표가 막 두세 개가 되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그렇게 안 적으셔도 되고요. 거기서 물어보는, 그 항목에서 물어보는 이제 것 중에 하나를 키워드로 잡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팀워크 물어보고 체제 이해 물어보고 리더십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로 딱 적으시는 것도 면접 전략일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든지 간에 일단은 그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는 제가 블로그에 지금 보여드린 예시들은요,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